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시간이 좀 뜻깊은 시간인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서울에 친구 부부를 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서울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이 사업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충분히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떤 그 결정체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첫 OSR 무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스간 리더분들의 어떤 그런 감동 어린 어떤 수제스 스토리라든지 사업 어떤 경험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제가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분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어느덧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사실은 책임감마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뉴핀을 성취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의 자이든 타이든 어떤 그런 어떤 대단한 사업을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득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참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사업이죠, 그죠? 예, 또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팀 미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H과를 발표하기 전에 재미있는 유머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나왔었던 그 유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OSR 첫 무대에 서면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어떤 스피커도 그렇고 조금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긴장을 약간 푸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던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이 보내주는 효도여행을 떠나셨답니다. 떠나셨는데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당이 1, 2층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식사를 하던 일행분들은 할머니가 2층에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일행분들은 이 할머니가 1층에서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다 끝나도 1층이든 2층이든 할머니 모습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일행분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행 도중에 말은 안 통하고 그죠? 영어를 아무리 해도 통하지를 않고 영어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이드가 안내를 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혹시 길을 잃어버리시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사관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또 안 나는 겁니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헤매다가 결국은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갔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 답입니다. 그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시다. 그죠? 예.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외국인에게 이랬답니다. 대한민국 예,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한국 대사관에 모셔다 드렸답니다. 월드컵의 어떤 그 이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죠?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순발력 그죠? 이 사업을 많은 분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평범한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저도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냐면요.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예외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죠. 양쪽 이렇게 팔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부르르 떨죠 우선. 그러면서 양쪽 어깨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그럼 내릴 때쯤 되면 온몸이 막 쑤십니다. 그죠.
특히 이제 부부 간에는 이제 뭐 골프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주기 위해서 옆에 앉지 말라 그러죠. 부부 싸움 심하게 하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부부가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운전 실력을 보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써붙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마 오토매틱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붙인데 어떤 글을 써붙이냐면, 출발할 때 뜁니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방 50m 이내에는, 그죠? 아무 차도 이렇게, 500m입니다. 아무 차도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할 때 뛰죠. 뛰듯이 누구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그죠?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올라온 저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한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사업의, 그죠?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그 비전과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짧은 어떤 그 아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담을 편안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이렇게 되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구나 하는 그 사항을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단순했습니다. 처음에 플랜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빅비즈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사업을 알려주셨던 분은 제가 이제 한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동료인데 믿을 만한 부부셨고, 두 분이 사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부인도 남편도 제가 다 아는 입장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누구나 그걸 하셨듯이, 그죠? 처음에 아내 사업 들어보면은, 그래, 굉장하네. 비전이 엄청 있구나. 나도 바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참 드물죠, 그죠? 그런 분들은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는 플랜을 딱 보는 순간 천재였는지 바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그 돈이 처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다 내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안 와닿습니다.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빅비즈니스로 인식은 되면서도 현실감이 떨어졌어요. 그런 보너스라든지 수익 구조 체계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내가 들어가고 있는 보험료, 그 당시에 제가 보험 3개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보험, 연금보험, 노후대책보험 등등 해서 이렇게 3개 정도의 보험료만 이 아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금액이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내 노후 준비를 이 속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미래 준비로까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눈이 넓혀졌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저는 직업이 무엇이며, 그죠? 뭐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직업을 얘기하라 그러죠. 현전 직업.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백수라고 이렇게, 그죠? 알고 있을까 봐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어떤 직업들을 발표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뒤늦게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저 또한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전업을 하고 또 누릴 수도 있는데 왜 그 일을 계속 하느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즐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보자면 아메이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시간 투자를 저희 제 사무실은 한 1%, 나머지 99%를 제 아메이 사업의 시간에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좋아하지만 부가가치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유는요, 그 사무실에서 미래의 크라운 앰버서더 레그가 아주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잠깐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초기에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좀 심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초기 이제 기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제가 부산에서는 그걸 이제 그룹 미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DBC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넛앤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시스템 용어가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심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자조과정 입과를 하면서 저와 함께 세조의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냐면요. 같이 공부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스폰서링의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그죠?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가 왜 이렇게 안 생기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제가 학습이 되기도 전에 파트너가 바로 먼저 생겨버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맺어져 있죠, 그죠? 뭐 이 사업을 저는 길 가는 가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사업 진행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관계나 신뢰관계는 있는 상태인데 사업적인 측면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 스폰서링에 이제 먹히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스폰서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빅 비즈니스다, 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웃는 겁니다. 진도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저희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진도를 빼자. 진도를 빼서 스폰서링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파트너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진도를 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98년도 제가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조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도를 빼는데 4개월 만에 SP를 갔습니다. 그때 제품 가지수가 한 250여 가지 정도 됐거든요. 4개월 만에 SP를 갔는데 그 이후에요. 넉 달 동안 SP 1000만 포인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SP를 갈 당시에 이 사업의 크기는 봤어요. 저는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분들의 얘기만 들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검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SP를 가는 그 달에 저는 제 본업과 관련해서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동경의 하마마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 서점은 그냥 뭐 아메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파는 그런 자료상의 그런 서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서점이었어요. 거기를 들렀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죠. 아메이와 관련된 책이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코너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안내를 해주는 게 저 한쪽에 가면 있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한두 권 정도 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MLM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MLM이라고 하는 그 관련된 자료도 있었고 아메이와 관련된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업, 이건 비전 있는 사업이면 틀림없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본업과 관련해서 특히 일본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출장도 다니지만 일본을 다녀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의 어떤 자본이라도 있다면 이 아이템을 한국에 얼마든지 적용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먼저 본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간 어떤 선진국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고 신나는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는요. 어떤 좌절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이는데 아이템이 보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순히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여러 곳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아메이와 관련된 책들이 그 서점에 절비한 걸 보고요. 이건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미래에 틀림없이 방향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달 SP를 가게 되었고 SP 간 이후에 넉 달 동안 유지 안 될 때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저 사람,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왠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벽에 반드시 부딪히는 시기가 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SP가 유지 안 되는 그 넉 달 동안에 저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인가를 솔직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려고 했지? Why 아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요.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그 4개월 동안에
고민은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유지 안 되는 그 보름 정도 고민하고 그 4개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정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거든요. 그 당시에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셨던 지금 그 크라운 엠버서더이신 오영욱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가? 답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서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불면불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넉 달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따라오는 파트너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열심히 사업 설명하고 씨를 뿌렸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저는 교만한 마음을 숙였습니다. SP 가고 난 후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또 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SP 이후에요. 근데 그 4개월 동안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넉 달 동안에 사업 설명을 했던 분들이 다이아몬드 레고로 또 수석 다이아몬드 레고로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이 지금 현재 만나시는 분들이요.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과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놀랐던 건요. 그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사업 설명을 들었던 분들은요. 정말 제가 하다 그만둘 거야.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다 말 거야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서 저의 모습이 변해가고 제 핀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합류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GP 갈 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 제 본업과 관련해서 일본 방문을 했을 때 그날은 그때는 하루의 시간을 더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경 그 일본 아메 본사가 있는 동경 시부야역에서 가깝죠. NHK 방송국 바로 앞에 동경 그 아메의 그 본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13층 건물에 굉장히 깨끗한 흰 건물에 저는 99년도 그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본 아메를 들르면서 저희 한국의 아메의 미래의 모습을 사실은 거기서 봤죠. 봤는데 그때 우연히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죠? GP를 달성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Q3가 되는 그 달에 9월 그러니까 20일경이었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경에 우연히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그 건물을 이렇게 배경으로 찍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 비슷합니다. 얘기를 서로 이렇게 건네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일행들의 사진을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분들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 뭐냐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같이 기념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달에 아직 GP도 아니면서 그죠? GP를 마감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이달에 GP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반가워했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그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죠? GP 핀이 아직도 마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GP가요. GP가 바라보는 수석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늘 같은 존재로 별로 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 수석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그룹의 다이아몬드 한조, 정말 그분을 이렇게 보면 나는 저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 엄청난 열정을 나는 저렇게는 못 뿜어낼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좌절감 동시에 느꼈어요. 잘 이렇게 열정적인 리더를 보면 저는 오히려 그죠? 거꾸로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I can do it 하면서 구호도 못 외칠 것 같고 자신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석 다이아몬드 아줌마를 보면서 이상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날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는 갈 수 있겠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에 일본에 그때 제가 그 방문은요 저에게 엄청나게 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비하했다든지 시시하게 본 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업이다라는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였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파트너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분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자료도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 다이아몬드나 수석 다이아몬드의 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저에게 이 사업을 정말 그 엄청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빅비즈니스라고 하는 생생한 체험을 그 다음 달에 있었던 미주 캠프를 가면서였습니다. 미국에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월드와이드 그룹에서 미주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공장, 농장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FED 행사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희 스폰서링에 그죠. 처음에 이렇게 파트너들이 먹히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같이 공부해 들어갔던 세조의 파트너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가자. 미국을 가서, 물론 저는 아미라고 하는 공장을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못 밀어서 갔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저만 비전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파트너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스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직까지 성공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큰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인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주 캠프를 들어가면서, 공장과 농장을 돌아보면서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흔히 영원한 자유기업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오는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회사구나. 기업 이념을 이해를 완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FED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큰 쇼크를 받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해에 저희 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미국 FED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셨는데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로즈가든이라고 하는 미국 NBA 프로 농구가 진행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35,000여 명의 관중이 그죠. 쫙 운집을 했었어요. 한 사람도 정말 그 빈틈없이 그 자리를 다 메우고 35,000. 이 앞에 스크린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사면으로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놓을 정도의 그런 대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죠. 저희 세조의 파트너와 함께. 그때 한국에서 온 다이아몬드가 소개되었어요. 스피치를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이신 뉴 다이아몬드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사회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전부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 미주 캠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약 200여 명, 물론 자리로 갔습니다. 200여 명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로즈가든이라고 하는 경기장이 어떻게 되냐,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넓어요. 홀이 넓습니다. 넓어서 본인의 스폰서가 무대에 올라오게 되면 파트너분들이 앞에 나와 축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같이 왔던 저희 파트너들은요, 이렇게 빠져나오기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나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고, 저는 다행히도 가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무대를 향해서 한국에서 온 뉴 다이아몬드를 축하하는, 그죠? FAD에서 축하하는 박수를 이렇게 보내다가 그 기립박수가 뉴 다이아몬드에 보내는 그 기립박수, 그 예찬이요. 굉장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3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요. 박수를 탁 치는데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제가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우연히 무대를 향해서 축하를 해주다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듯이 35,000명의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우연히 서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크라운 엠버서더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남해에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앞에 보석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석 이름으로 가다가 왜 마지막에 크라운 엠버서더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냥 뭐 왕관을 쓴 대사 뭐 그런가 보다. 그 FED 장소에서 저는 아메에서 왜 크라운 엠버서더라고 하는 핀의 이름을 붙였는지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요 쇼크를 순간 받으면서 그 35,000명의 관중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뉴 다이아몬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아주 철이 없었을 때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덮어뒀던 아주 먼지가 불풀 묻은 여러 꿈 가운데 꿈이 하나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때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들면서 있죠. 그랬지만 철들면서 그건 내 능력과 역량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포틀랜드 로즈가든 경기장에서 제 꿈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외교관은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 없는 외교관. 크라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크라운 엠버스, 왕관을 선 대사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죠? 다 애국자입니다.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년 없는 평생 민간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속에 있구나. 크라운 엠버서더의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있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 강력한 에너지를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유지가 되지 않았던 그 마음고생을 한순간에 태평양 바다에 전부 다 날려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길에 계속 그 이후 스트레이트로 유지를 하면서 플래티늄이 되는 그 다음 달에 퀄리파인 다이아몬드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크기, 비전, 가치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회사를 돌아보면서 영원한 자유기업인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코 회사가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아메이가 진출했을 때, 그죠? 세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죠? 아메이가 팔았던 제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미 다 냈는데, 캐나다 정부가 관세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아메이도 역시 캐나다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죠? 엄청난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메이에서는 데벤 앤델과 리치 디버스 창립자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시설들이 아메이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들을 다 철수하고 캐나다에서 아메이가 철수하더라도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 금액에 그죠? 10%에도 못 미치는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 아메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을 철수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창립자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만 명의 IBO, 아메이라는 회사를 믿고 있는 직원들, 이분들을 위해서 있죠. 회사가 3,800만 불의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지리한 8년, 그러니까 6년간의 세금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끌었다가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회사는 타격을 당연히 입을 것이고 그 속에서 아메이를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IBO들의 타격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했거든요. 말레이시아 아메이가 진출했을 때 19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저는 외국 항공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생태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있죠. 19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가 그대로 실제로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버틴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9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말레이시아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말레이시아의 IBO들,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고 쓰는 소비자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그 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아메이가 철수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철수한다고 해서 아메이 회사 자체가 잘못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53개 국가에 진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국가에서 흑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나는 어떤 그 국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수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정확한 국가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당연히 그죠. 물론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소모성 생필품이기 때문에 제품은 썼겠지만 사업 활동은 아무래도 전쟁이 나 있는 어떤 그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타격은 있겠죠, 그죠. 전쟁이 끝났을 때 아메이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전쟁이 나기 직전에 이분이 SP였으면요.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SP 보너스를 다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SP 볼륨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다이아몬드였다면요. 다이아몬드 보너스를 그대로 지급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21세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의 그 다이아몬드 세미나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올해 제주도 다이아몬드 때문에 세 번째 참석을 했습니다. 2000년 9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를 했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올해 그죠? 세 번째 참석을 하면서 첫 해에 갔을 때와 작년에 갔을 때 비슷했죠.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올해는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대우가 참 틀리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좋은 음식에 정말 좋은 룸에 전망이 멋진 룸에 이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크라운 엠버스 장인 사장님 룸에 저희 다이아몬드들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이 사업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하는 본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호텔 룸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엮어서 홍콩의 헤드쿼터, 유럽의 헤드쿼터, 미주의 헤드쿼터, 일본 헤드쿼터 이렇게 정해놓고 각 여행사가 저희에게 호텔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여행사의 주문을 받아서 호텔 룸을 부킹을 해주면서 호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도매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호텔 룸을 딱 보면 이 호텔 룸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는 게 금방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신라 호텔은 우리 다인스 크라운 엠버스 사장님이 묵으시네. 그 호텔 룸에 들어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호텔 인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호텔룸을 팔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지만요. 그런 호텔룸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출장 나가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룸에 묵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그런 룸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거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요. 들어간 입구에 양쪽에 그죠? 룸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 복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안으로 크라운 엠버스도 이렇게 장사에 묵으시는 룸에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추측건데 들어간 입구에 그 복도를 지나야 그 룸을 들어가는데 양쪽 룸은 경호원들이 묵는 방이 아닐까. 왜냐하면 몇 해 전에 러시아 정상회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룸이 장인 사장님이 묵으셨던 그 룸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묵었던 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원들 그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평수로 보자면 7, 80평 정도 베란다를 포함한 7, 80평 정도의 룸이었어요. 그 룸이. 룸 하나가 굉장하죠. 그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크라운 엠버서더라는 의미는 우리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경호원을 배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자도 참석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상들 이런 분들 또는 CEO들 이런 분들은요 경호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근데 우리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면 경호원을 같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신변의 위협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죠 보디가드를 배송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사업의 가치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굉장히 프리하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룸에 들어가면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메 사업이 좋은 게 아메의 능력은 꿈꾸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능력. 꿈을 잘 꾸신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꿈이 하나 생겼냐면요. 제주도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갈 때 내가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었을 때 우리 그룹의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정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계시는 분, 다이아몬드 앞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겁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 크라운 엠버서더 저에게 주어지는 그 제주도의 그 룸을 파트너들에게 저는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라 이거죠. 스폰서 역할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사업 선행을 대신 해주고 팔로업을 갈 때 같이 따라가지고 물론 필요합니다. 초기에 사업 진행할 때는 스폰서 밀착해서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스폰서가 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크라운 엠버서더의 그림을 앞서간 리더분들이 저희 스폰서들이 보여주시거든요. 무엇과 함께 보여줍니까? You can do it과 함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되지 않는 이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성공했더라.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엄청난 유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저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나의 파트너에게 보여주면서 You can do it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세미나에 크라운 엠버스 룸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보여주자. 이 사업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보여주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느끼고 이렇게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하와이에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셨던 분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업을 하시지 않거든요. 굉장히 초기에 일어났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굉장히 샤프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알게 되었어요. 초기 사업에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면 직장이 먼저 알리시죠, 그죠?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사항인데, 제게 이 사업을 알려주셨던 분은 직장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과 직장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기로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SP였거든요. 저와 함께 SP를 갔었는데, 외국 항공사의 연봉은 좀 높습니다. 일반 직장들보다도 그 당시에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스폰서 없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혼자 합니다. 옆에 저희 파트너가 없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는 혼자기 때문에 잘 못해. 저는 그렇게 파트너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섹션은 굉장히 멋진 섹션을 입고 나는데 사고방식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하지 않고 난 남자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잘 못할 거야. 그것이 고무신 사고방식이에요. 옷은 굉장히 최첨단 아주 하이 패션을 입고 있으면서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의 등 뒤에 숨으십니까? 부부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 남편이 더 잘할 거야. 나는 조금만 하면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혹시 남편의 등 뒤에 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내의 치마폭에 쌓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은 다른 바쁜 일 다 해놓고 난 뒤에 하는 그런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그림을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여기에 제 인생을 사실은 다 걸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 사업 하는 사람들 돈 얘기한다라고 하대요. 테이블 들어보면 전부 돈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 사업의 정신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인간을 먹이고 입히는 삶의 실체라고 해놨습니다. 내 아이를 입히고 먹이지 못하는데 과연 돈 필요 없다. 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사업 속에는요. 돈 뒤에 그 이면에 엄청난 정신세계가 사실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기 이 세계에 발을 담궈 보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저희 친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이렇게 국내 공간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고가 어느 정도 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했을 때, 누나 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뭘 팔러 다녀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좋은 건 아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저 이 사업이 돈만 추구하는 사업이었다면 저는 동생에게 이 사업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은 굳이 아메 사업 아니라도 다이아몬드 이상의 연봉을 이렇게 받고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동생입니다. 근데 왜 이 사업을 제가 적극 추천하고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돈을 뛰어넘어선, 경제를 뛰어넘어선 엄청난 정신세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 사업을 이렇게 꼭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는 퍼스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 줄 압니다. 자리가 굉장히 넓고 좌석을 펼치면 누워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스튜디오들이 와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서브를 해준다. 그런 어떤 의미의 퍼스트 클래스가 아닙니다. 퍼스트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성격들은 좀 틀립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탈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의사분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CEO들이나 탈 수 있는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후에 저는 과학여행을 출발했거든요. 2000년 9월 1일 다이아몬드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의 커튼을 열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다이아몬드 핀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듯이 저도 그때 수석 다이아몬드 핀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수석 다이아몬드부터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느껴졌기 때문에 그 커튼을 열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나? 이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케인즈 리더십 세미나를 갔을 때 비즈니스에 역시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앞에 퍼스트 클래스의 커튼을 과감하게 열어 제쳤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나도 이 퍼스트 클래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좀 틀렸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CEO들이나 앉을 수 있는 자세가 표현드렸는데 좀 틀려요. 사회적인 지위, 그죠? 어떤 명성, 그 사람들이 느끼는 특유의 분위기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죠? 항공사 직원 입장에서 그 퍼스트 클래스가 굉장한 의미로 다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커튼을 열어젖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이 아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저희 업라인 분들, 형제 라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게 뭐냐면요.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리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거는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제가 알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요. 내년에 나도 저 좌석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순간 그분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에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2년 뒤, 5년 뒤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5일 날 하와이 리더십 세미나를 갈 때 저는 플러스 클래스에 앉아서 갑니다. 물론 당연히 도착을 하면 수석 다이아몬드부터는 리무진을 대기시켜서 전용 리무진을 태워준다 그러대요. 리무진을 저는 이미 타봤습니다. 하와이 갈 때. 20불만 쓰면 탈 수 있는 리무진이 있거든요. 렌트카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클래스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출장 갈 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벤츠라든지 BMW를 봅니다. 보는데 그 차가 저도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타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죠? 지난 그 8월 달에 BMW를 뽑았습니다. 뽑은 이유가 뭐냐면, 뽑았다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주물이 되어서 뭐 이렇게 꼭 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기를 드리고 나니 보니까. 그 BMW에 나도 탈 수 있구라고 하는 거,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박수를 쳤어요. 신혜이 네가 한 게 뭐냐, 이거지. 4년 정도 돌아보니까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한 게 없어요. 그 내가 왜 이 차를 탈 수 있게 되었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내 사업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개인의 어떤 생활을 한번 누려보면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완전히 일에 미친 일벌레같이 보인다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이면에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난 일본 그 내셔널 컨벤션에 참석했을 때, 그때 내셔널 컨벤션의 슬로건이 뭐냐면 터치 더 퓨처였습니다. 미래를 터치하는. 아메 사업이 미래를 터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제 미래를 터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래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터치 더 퓨처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앞에서 또 한 번 몸을 떨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바로 이거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미래를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던 것 또한 이 사업에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BMW를 저는 타고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롯데백화점을 갔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직원이 앞에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일반 주차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뽑아두는 주차권이 아니었어요. 제게 별도의 플라스틱 주차권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롯데백화점에서 얼마의 쇼핑을 할지 사실은 몰라요. 저는 쇼핑하러 간 게 아니고 구두 맞춰놓은 걸 찾으러 갔을 뿐이에요. 드레스를 입는데 필요한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그 직원은 그냥 그 플라스틱, 그거는요,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백화점만 해서 언제 나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95%대 5%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백화점이나 금융권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5%의 고객이 그 백화점과 그 은행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95%가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저는 제가 어느덧 그 BMW를 타고 가면서 내 인생이 5%의 인생에 들기 시작했구나라고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플라스틱 주차권을 주는 것을 건네받으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해냈다, 이거. 해냈다. 아메이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시죠. 과연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듭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보상을 받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가 주는 어떤 의미,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BMW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요즘 굉장히 좋은 그 비즈니스 툴로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요즘 전화가 자주 옵니다. 신 사장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차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 팔로우를 하시는 분에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BMW를 타게 된 분이 있습니다라면 안 믿죠?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요.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가 보여주리라.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요즘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요, 국제사업입니다. 53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가 진출해 있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펴놓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책상에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각 국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체질일 수밖에 없어요. 체질이 체질. 하루에 뭐 몇 번씩 태평양을 지나고 대서양을 건너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국제사업의 꿈을 사실 처음부터 감을 잡았어요. 아, 이건 국제사업이구나. 이건 엄청난 달러를 벌이들을 수 있는 사업자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엄두를 사실은 못 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제 몸에 이제 걸치면 딱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 몸에 맞는 옷이다,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요. 저는 제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굉장히 익숙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는 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성공자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메이 세계 속에서만큼은 인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국제사업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언니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은 제가 사업 시작할 초기에 사업 설명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이렇게 늦게 일본 유학기를 떠났다가 박사과정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들어와도 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일본에 머물면서 인도 여행을 갔다가 일본 사람하고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늦지막에 낳아서 이렇게 친정에 왔을 때 제가 사업 설명했거든요. 그게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내셔널 컨벤션 일본에 참석을 할 때 그 선배 언니한테 전화 연락하는 걸 깜빡이고 출발을 해버렸어요.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경기가 이렇게 행사가 열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자책했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은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그 정도 성이면은 되는데 굉장히 게으른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입장권을 사서 그 요코하마 아레나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 그 선배 언니였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르바이트로 한국에서 온 분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근데 1000여 명 정도가 하셨는데 작년에 거기에 그 1000명 정도 그 일행 가운데 버스 한 대 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본인이 핸들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모르더랍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 월드와이드 그룹만 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룹을 핸들링을 했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린 겁니다. 말하자면은 팔로우를 엄청나게 된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이 선배가 저를 기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문따문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할 때도 사업 잘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저희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를 찾은 겁니다. 다른 데서 팔로우 당해서 저를 찾은 거 재밌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집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오늘 호텔에서 같이 먹자 그랬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에 들어왔는데 너무 집착했죠. 2박 3일 동안 사람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들었어요. 차마 깨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편하게 제가 언니 이 사업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듣고 있더니 뭐라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뭐라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가르치세요.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자료를 보내고 팔로우를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본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본 표현 가운데 이노치오 갖겠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표현을 생명을 목숨을 걸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제 사업이라더만 이거 아무래도 좀 심상찮게 돌아간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랫게 메일이 들어왔어요. 저희 테이블 들었답니다. 제가 제 테이블 하나 보내줬거든요. 테이블 들었는데 내가 널 잘 몰랐던 것 같다. 아주 몇 년 전에 너의 모습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 어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선배를 제가 만난 거는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친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 통역 준비를 할 때, 통역 라이센스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어떤 사이였는데, 그때 제 모습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테이블 듣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희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러면 뻔해요. 저는 압니다. 그 외국어였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국가는 부자지만 개인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는 얘기지 본인이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사회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극히 정말 5%입니다. 특별한 수단이 없는 선배가 무슨 5%의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것도 외국 땅에서 그죠? 완전히 머나먼 타국 땅에 사는 사람 없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하냐면 나도 퍼스트 클래스 인생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사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업 속에서. 처음엔 돈을 보고 뛰어듭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야 이거 돈이네. 이거 돈이다. 이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 12월 15일 날 그 나카지마 가오루 그룹의 핵별 그룹의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답니다. 그 랠리에 저를 초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경을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미국 FED에서 봤던 그건요. 인종과 종교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온 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라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아이비오들이 있죠. 미국에 그 덩치가 있고 좀 눈이 시퍼런 거죠. 얼굴이 허연 이런 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온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서서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주는 거죠. 정말 이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이 FED 행사에 잘 오셨고 이 사업을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표정과 마음으로서 박수를 보내주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서 멋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업을 나눔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자유기업에 보면은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 제목에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누는데 부를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지어져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일 뿐이라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단만이 남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부를 나눌 것인가. 그랬을 때는 그 부가 내가 나눠주는 그 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눔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도 그 대상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뒤에 부를 나누게 되면 그 액수와 대상은 내가 정하지는 못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로 수없이 많은 상당의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눔의 기쁨을 즐길 수가 없다.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내 사후에 결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전에 나누시겠습니까? 사후에 나누시겠습니까? 어차피 나눠야 되는 사업. 저는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보고 했지만 지금은요. 사람이 좋습니다. 나무는 그죠? 큰 나무 옆에 있으면 그 나무보다 절대로 더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엄청난 뿌리에 자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는 절대 그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큰 사람 옆에 있어요. 큰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사업 속에서 또 알았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명함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 큰 사람들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세계 속에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것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람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메이 사업은 힘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만약에 쉬운 사업이라면요, 가치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쉬워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요, 굉장히 화가 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요, 절대로 처음에 쉬워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다 걸러내야 됩니다. 다 걸러내서 제대로 된 기업 이념을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이 사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러고 그 보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요. 돈맛을 딱 들여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업요. 그런 사업 이 세계 속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이 가치를 이해하신 분들이 그 정신을 이해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사업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큰 사람 옆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세계 속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요. 어려움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셨을 때만이 핀업이 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만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세계 속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